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인인사이트 오타석 오한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세희입니다. 자, 여러분, 리플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가격 또 떨어지네? 아직도 SEC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사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하락장?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 이 모든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셔야 할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기사를 찾고 어떤 게 좋은 뉴스인지, 내가 어떤 걸 참고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법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사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항상 이 소통방통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 봐야 하는 주요 뉴스들 이런 식으로 링크랑 함께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 이 뉴스가 메인이 돼선 안 되지만 저희가 이 뉴스들을 참고해선 나쁠 건 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소식들 제가 소통방통에서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선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 두 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리플은 어째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후에는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존재를 하는데, 이 미국의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당하는 사고가 오늘 일어났죠. 코인베이스의 콜센터 직원이 해커에게 고객들의 정보를 넘겼고, 그 정보를 가져간 해커가 실제로 이 고객들의 자산을 털기도 하며 현재는 그 고객들의 정보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리플이 가격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따지고 보았을 때 리플의 잘못은 하나도 없더라도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갑작스럽게 공포에 휘둘려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리플의 잘못이 없는데 어째서 리플의 가격은 현재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는지, 자, 그건 바로 이 매매 심리에서 작용하는 것은 논리보다 감정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더리움 해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암호화폐 자체가 이 탈중앙화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본 금액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은 해킹 이후로 어떻게 됐죠? 1,300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죠. 게다가 심지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리플의 가격 하락은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잠시 일시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고, 논리보단 감정이 우세하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드디어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법원에서 이에 대한 합의안을 오늘 기각시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거의 또 끝나가는 중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의 상황은 이 코인베이스의 해킹, 법원의 SEC와의 합의 기각 등 단기적인 악재들로 인하여 약세장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리플은 급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악재로 인하여 약하락을 하였더라도 결국엔 여전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민트 색깔 상승 채널은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벗어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하락은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단기적인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현재 12% 가까운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자, 왜냐? 이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현재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던 이 소송의 원인이 뭐였죠? 리플은 증권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으로선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둔 상태인데, 왜냐? 이 과거의 리플사가 XRP라는 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통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과거의 기관 판매는 증권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 리플은 이 증권이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이 현재 부과가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금을 내렸을 뿐이고 현재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물론 SEC가 벌금을 감면한 이유는 단순한 협상 결과라기보다는 SEC가 리플을 아직까진 완전한 증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한 신호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리플은 증권이 아닐 수도 있는 자산이란 걸 미국 규제기관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단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든 리플에게는 과거와 달리 모든 자본을 깔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등이 생겼습니다. 리플은 이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일본, 브라질, 그리고 영국 등 이 실사용 기반과 글로벌 송금 사업 모델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리플은 이제는 세금도 낼 수 있고 공시도 할 수 있고 제도권의 요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SEC가 너네 이제 증권 등록 빨리 해, 벌금 내고 빨리 증권 등록해,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리플은 그래, 내가 지금 할게, 벌금도 내고 증권 등록도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체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리플이 합의안을 기각당하고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정말 단기적인 악재일 뿐인 거예요. 왜냐? 결국에 리플은 현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행보를 보시면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도 끊임없이 확장을 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이 추구하는 것, 리플이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국제 송금의 고속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리플 사용하면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거 이용해. 이게 현재 리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국제 송금 정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라 간의 거래,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해외 송금을 해야 할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간 이것들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사용하기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리플이 나서서 우리 거 이용하면은 예전엔 무궁화였다면은 우리는 KTX야 하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글로벌로 뻗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플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처럼 들려오는 작은 악재들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큰 파도를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리플은 소송을 정리하고 이제는 증권이 되었든 아니든 선택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증권이 하고 싶으면 증권을 할 수 있고 굳이 더 이상 리플사의 증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선택권을 쥔 코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바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ETF, 기관들의 투자 개입, 그리고 미국 내 사업 확장, 이 모든 시그널들이 리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장황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작은 악재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리플이 재편되고 있는 이 타이밍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바로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떻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며 상승 채널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땐 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나고 공황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나스닥이 상승 채널의 위를 뚫고 올라왔을 당시, 이때 당시 여러분들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코인의 황금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자, 이때를 살펴보시면 2021년 그리고 두 번째 돌파인 2024년 두 시기 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하던 그 해와 동일하죠. 따라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의 행보도 무조건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나스닥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의 황금기 초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물론 이 황금기가 완벽하게 다가오려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추세선, 이곳을 완전히 상향 돌파해 주어야겠지만, 이곳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재에 흔들릴 것 없이 그에 대한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시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두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보시는 차트는 리플 1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앞으로 큰 그림을 보고 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수익 역시 놓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현재 하락장에서도 반등자리 100% 적중하며 완벽하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부터, 이 대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돌파해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부분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전략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 기대를 해보기 위해선 현재 가격이 저항을 맞고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완벽하게 상향 돌파해 주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있죠. 따라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이곳을 상향 돌파해 주어야 저희는 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저희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까? 바로 이 빨간색 추세선 부근, 그러니까 2.4277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진입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바로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 상승 채널의 중단선 2.459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 RSI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일찌감치 접어들어 내려오게 되거나, 그리고 RSI 말고도 이 거래량도 함께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제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 우리가 이 상승 시나리오를 따라 진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추세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때 저희가 바로 진입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진입가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까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2.4277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파란색 채널의 중단선 2.459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가격이 상승하면서 1시간봉 이상의 RSI를 보고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다면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거래량도 봐야 하고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이는 제가 소통방통에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 이 대상승을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살짝 주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엄청 다양한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말 제대로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 그때 소통방통에서 바로 안내 드리면서 영상으로도 또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락 시나리오로 넘어가서, 자, 하락 시나리오 현재 위치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여 이 파란 색깔 점선 부근까지 도달한다면 저희는 그때 이 하락 시나리오를 바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하락 시나리오 1차지니까 바로 아래 보이시는 지지 구간의 상단선 2.3348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때 1차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진입 이후 목표가는 바로 상단에 보이는 이 파란색 진한 추세선 2.369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1차 진입 이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됐다면 그때는 저희 매수 밴드 넓게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분할 매수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자, 따라서 2차 진입가 첫 번째 지지 구간의 하단선 2.3036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이 파란색 상승 채널의 하단선 2.276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락 시나리오였는데요. 하락 시나리오는 특히나 이 리스크 관리에 가장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심하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를 텍스트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자, 하락 시나리오 현재의 가격이 있는 위치보다 더 하락해서 이 점선 부근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의 하락 시나리오 바로 들어갈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1차 진입가 하단에 바로 보이는 지지 구간 상단선 2.3348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1차 진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목표가 이 파란 색깔 상승 채널 안에 중단선 이 진한선 부근으로 2.369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진입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는 매수 밴드 넓게 잡고 바로 분할 매수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 첫 번째 지지 구간의 하단선 2.3036달러 부근에서 2차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파란색 상승 채널의 하단선 2.276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넣는 시드의 비중을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저희 2차 진입가부터는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현 차트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유연하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는 실시간 소통방통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차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바로바로 상황에 맞춰 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5월이 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죠. 이 보름 동안 여러분들 소소하게 수익 챙겨가시라고 쏴드렸던 비트코인 단기 수익 관점 여전히 높은 승률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자, 게다가 이 누적 수익 종합률 현재 단타 완전 장기 관점까지 합해서 총 1200%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를 추구하며 높은 타율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저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결코 시드를 잃을 일은 없으시고요. 안정적으로 지갑을 우상향시키실 수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 2개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령 연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 분 한 분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따라서 뭐 입장료라던가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돈을 받는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누구든,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든 신청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영상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런 하락장 안에서도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한 전략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안정적으로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